일단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높아서 이 부분을 마감을 하고 방통을 치려고 여기까지만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작업하기 힘들어서 등 구멍 타공까지 전부 끝냈고요. 이제 방통을 치고 난 다음에 목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석고보드를 테파보드라고 합니다. 페인트 할 때 전용으로 나오는 석고보드인데, 이제 요 부분이 살짝 대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고 해서 살짝 비스듬하게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순매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바데를 칠할 때 바데 칠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바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순매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자율이 거의 적고요. 그리고 특히 페인트 하는 마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스 시공을 해야만 하자 비율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일단 맨 밑에 하단부는 나중에 이제 여기다 걸레바지를 또 칠 수도 있고 해서 합판으로 일단은 레벨링 작업을 했어요. 저희가 콘크리트 여기까지 칠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타일이 이 정도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마감들이 처음부터 계획돼서 가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의 마감이 나오고요. 처음부터 모든 창문 두께라든지 문 두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시공할 때 그거에 맞춰서 가면 나중에 이제 원활하게 마감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부 여기서는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전부 석고보드에 피스 시공을 했습니다. 이 피스 시공을 하면 하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고요. 이렇게 2층 방까지는 다 끝내 놓고 저희가 방통을 준비해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드 전체 마감을 하고 도장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 공사도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창문도 전부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석고보드 마감 됐고요. 근데 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에이콘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잠고 바깥에 물을 열어놓으면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외부 수도를 예전에 어떤 설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나중에 하자가 좀 적을 수 있고 좋다, 사용하기 편리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A콘으로만 이렇게 돌리고 나니까 이거 할 때 움직움직 하면서 A콘에서 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큼은 신주로 이렇게 감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수도 부속 중에 신주를 쓰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스댕 같은 경우 아마추어들이 테프론을 잘못 감아서 돌리다 보면 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나중에 잘못 돌려서 풀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댄 작업 같은 경우는 특히 작업을 해봤던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로 제가 볼 때는 하시는 게 가정집에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분전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방통을 씌고 나서 다시 스케줄을 잡아서 조율할 예정인데, 이런 작업들이 만약에 방통을 치고 하게 된다면 제가 그동안은 저 창문을 안 달고 렌탈을 들여서 렌탈 타고 쉽고 편하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PTR-C바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야지라는 거는 항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거를 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단편적인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야지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요즘은 뭐 좀 편하게들 오야지를 편하게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일 배울 때만 해도 오야지를 잘 쳐다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돼서 같이 일하는 분들 눈치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도 다니면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기술자는 기술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기술 없는 사람한테 훈계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식들을 요즘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 예를 들어서 기술력대로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현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려고 사실은 기술을 배웠나 뭐 자괴감도 들지만, 근데 이렇게 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찝어서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오야지가 되기 위해서 기술자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주 여러분들도 기술자는 기술자 대접을 해야지 영업사원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서 하하호호 해주기를 바라고 뭐 돈 조금 받는 건 무조건 좋겠죠. 무조건 좋고 그런 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술자들의 세계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가느냐, 이런 것들서부터 해갖고 어떻게 하면 그 같은 공정에서 품을 줄여가며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기본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자의 덕목이지, 건축주 앞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뒤로는 돈 빼먹고 이런 게 보통 업자들의 사실은 마인드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분들이 보면 종종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당 이런 금액으로 질 수가 없어요. 이런 집은. 그리고 더군다나 패시브급이라는 그 수식어만 하나 붙는데도 집 자체는 급이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계산해 보십시오. 30평 주택으로 해서 1년에 2드럼 갖고 1년 난방을 하는데 샤워물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을 회배로 계산해서 리터당 나누면 패시브 하우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패시브라는 말을 감히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없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